체질량 지수라는 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만 관련된 지표이고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 체중에 본인 키를 미터로 했을 때 그거를 미터를 2번 나누면 그게 바로 체질량 지수라는 게 되고요. 이 체질량 지수가 23이 넘어가면 우리가 과체중, 25가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비만을 일으키는 단일 유전자 혹은 몇 가지 유전자들이 조합이 돼서 비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비만이 생기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비만이 유전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당연히 비만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비만이 있는 분들도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죠. 이제 먹는 거, 식습관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생각보다 둘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습관도 건강하게 하고 맞아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 두 가지를 하기 전에 먼저 하셨으면 하는 걸로 꼭 강조를 하는 게 본인의 생활을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규칙적으로 만드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금 주무시는 시간, 수면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가급적이면 일찍 자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거나 뭐 또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퇴근해가지고 한 6시, 7시쯤에 밥을 먹고 딱히 11시, 12시가 넘어서 뭐 되게 대단히 할 게 있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12시, 1시 막 이때 자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1시, 2시까지 뭘 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무시는 시간을 좀 최대한 본인의 생활 사이클 안에서 최대한 빨리 해서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찍 주무시게 되면은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또 본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의 생활을 조금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만들다 보면 그러면 식사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운동할 시간들도 조금 더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라든지 운동에 대한 것들은 저희 비발에 또 개별적인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수면 시간이 나 또 기상 시간이 있다면 몇 시가 될까요? 이거는 정말 뭐 워낙 다 그 사람들마다 개별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한 끼를 먹고 그 다음 끼니를 먹는 시간들이 대략 한 6시간, 뭐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그 시간 되기 전에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식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11시 전에 좀 자자. 아무리 직장인이고 우리가 바빠도 그래서 그 시간 전에 자야 10시는 아무래도 현대인들한테 좀 너무 빠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2시는 좀 늦고 그래서 저는 11시 전에 좀 자자.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자는 게? 수면 시간은 되게 이제 이것도 뭐 다 다른데 굉장히 바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일어나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되게 권장하는 것들은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1시에 자면 6시에 일어나도 충분히 7시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자면 사실은 수면 시간 자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특정 음식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어떤 음식들이 비만에 조금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단순당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식후에 혈당 급격히 올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들이 그걸 낮추기 위해서 분비가 확 되면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건 우리가 동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들어온 에너지 영양소들을 몸에 저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체중이 많이 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은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자꾸 어떤 특정 음식이 비만에 좋고 특정 음식이 비만에 나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음식만 자꾸 찾아서 드시거나 또 저건 또 절대 안 먹거나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강이나 비만에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섭취 비중이 높은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20, 30대 젊은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많이 줄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전체적인 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당류 섭취를 줄여주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 근데 세 번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골고루 드시는 거, 골고루 정해진 시간에 간식 섭취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요. 이 영양소에 탄, 단지, 비, 무, 칼 네. 이거를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골고루 챙겨 먹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칼슘. 네, 칼슘은 무기질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칼륨? 사실 그렇게 네. 외우죠. 우리가 탄단지, 무비, 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무기질, 비타민, 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닌가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외웠던 거. 저 탄단지 비무칼로 외워가지고. 칼슘도 무기질 안에 포함되는 거. 그럼 다시 알려주십시오. 결국은 비만 측면에서 보자면 탄단지의 섭취가 중요한 거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자고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가 늘겠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백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지방의 섭취 비율이 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좀 섭취를 줄여야 되고 대개는 육류나 튀김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되겠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뭐 견과류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섭취를 늘리고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